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U20 월드컵 첫 경기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경기. 제가 최근에 허리디스크가 재발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진짜 다리가 너무 저려서 다리 자르고 싶었어요. 한 달만 참아보라고 수술 뜯어 말린 오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연령별대에서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경기를 보면 어쩌다 운 좋게 이긴 이변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대회 자체가 차출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유망한 이름 있는 와히, 에단 음바페 이런 선수들은 차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발로 나온 선수 중에 1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는 없고 그나마 오도베르 선수가 리그앙에 속한 투르아에서 이번 시즌 32경기 출전. 투르아가 강등이 확정됐기 때문에 차출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뛴다고 나는 선수는 없고 이 나이 때는 대부분 아직 성장이 필요한 선수들. 사실 예전에 비하면 잘 나가는 어린 선수들은 대부분 프로 무대에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차출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회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명성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대회 모든 팀들을 살펴봐도 눈에 띄는 알만한 선수가 거의 없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겐 이 대회가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어쨌든 월드컵이니까. 프랑스는 4백을 기반으로 4-3-3으로 나왔고 우리나라는 프랑스 중계화면으로는 3백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4-4-2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경기 초반부터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4-4-2 대응으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술. 요즘 트렌드를 보면 예전처럼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서 엉덩이를 빼고 역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압박 설정을 상대 미드필드 지역에 하면서 상대 빌드업이 시작되는 순간 이걸 뺏어가지고 역습을 시작. 저는 요즘 이런 전술을 보면서 역습 축구가 조금은 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 미드필더에서 공을 끊어낼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습을 시작하는 위치가 높다. 즉 공격수들의 스프린트 거리가 짧아지면서 역습을 위해 소모해야 될 체력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역습을 마무리 짓는 슈팅 상황에서도 더 유리하죠. 두 번째는 역습 성공의 확률이 더 높다.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을 끊어내기 때문에 끊어내는 순간 상대편은 수비수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공격수들이 역습을 나갈 때 수비와 1대1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통상적으로 축구에서 1대1 상황은 선택권이 있는 공격수가 유리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수비수들도 부담이 적다. 우리 미드필드가 미들 지역에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대가 볼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려가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수비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체크해야 될 선수는 상대 공격수밖에 없는 거죠. 공격할 때 선택지가 여러 개 있으면 좋듯이 반대로 수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적을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는 전술이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유럽 축구에서도 그렇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프랑스는 그나마 공간이 있는 측면으로 전개를 시도하는데 김은중호를 보면 여기까지 생각해서 김용학, 강성진 측면 자원들이 깊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합니다. 1차적으로 중앙을 방어하고 2차적으로 측면으로 갔을 때한 대비도 잘하고 나온 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게 빌드업 상황에서 볼 소유권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흔히들 하는 말이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걸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 김은중호는 굉장히 쿨했어요. 압박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 그냥 롱볼 시도. 이게 가능한 게 전방에 있는 이영준 선수가 190cm 장신이기 때문에 일단 공중볼 경합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백날 수비 진영에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상대 지역에서 경합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이렇게 롱볼을 하면 상대 선수들이 부담스러워서 쉽게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하기가 힘듭니다. 까딱 잘못하면 바로 뒷공간 털리니까. 그럼 또 우리 수비수 입장에서는 빌드업 할 때 편하죠. 압박의 강도가 약하니까. 이런 여러가지 전술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준비가 잘 됐고 잘 통했습니다. 21분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골 장면. 상대 코너킥을 수비한 이후 강성진 선수가 앞에서 뛰는 김용학 선수에게 전개. 여기서 상대 풀백 바렐라가 공을 뺏기 위해 김용학 선수에게 경합을 시도하는데 이걸 굉장히 잘 버텼어요. 경합을 이겨낸 이후 감속을 하면서 침착하게 반대편에 들어오는 이승원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이승원 선수도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왼쪽 구석으로 깔아차면서 마무리. 이승원 선수가 오른쪽으로 공을 끌고 가면서 상대 수비와 거리를 벌렸고 골키퍼도 그쪽으로 움직였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골대 왼쪽 공간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은중호는 득점 이후 수비 상황에서 공격수 쪽에 한 명을 미드필드 지역으로
내리면서 4-1-4-1 형태로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아마 이 또한 다 계획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후반 63분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 장면. 프리킥 상황인데 프랑스는 지역 방어와 맨투맨 수비를 혼용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골대 앞 지역을 수비했고 일부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을 마크했고,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 선수는 4명인데 마크하는 프랑스 선수는 3명. 강성진이 움직이자 우리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집니다. 약속된 움직임인데 이때 프랑스 선수들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놓칩니다. 그러면서 이영준 선수가 니어포스트로 움직인 이후 잘라먹는 헤더. 상대적으로 약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세트피스인데 이 또한 준비를 잘 해온 모습이었습니다. 65분 어이없는 PK 판정이자 프랑스의 첫 번째 골. 일단 PK 판정을 논하기 전에 크로스 올라오는 과정에서 분명 아쉬운 점이 있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풀백 움직임을 놓쳤고, 두 번째로는 덤비는 수비를 하면서 너무 쉽게 한 번에 벗겨졌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쌓이면서 결국 차이를 만드는데 애초에 크로스를 내주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겠죠. 물론 이후 판정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판정입니다. 진짜 100번 양보해도 김준홍 골키퍼의 펀칭이 위험했다? 공격수도 대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골키퍼만? 아무리 봐도 서로 공을 놓고 경쟁을 하는 장면인데, 그리고 참고로 골키퍼 보호구역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김준홍 골키퍼의 펀칭으로 인해 상대 공격수가 슛을 못했더라면 뭐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텐데, 이미 공이 지나간 상황에서 왜 PK를 주며 경고까지 주는지 모르겠어요. PK도 그렇고 경고를 주는 건 진짜 오심인 것 같아요. 그럼 골키퍼는 그냥 골대에서 서서 앞으로 나오지 말고 공만 막아야죠. 골라인에 붙어가지고. 다른 장면에서는 프랑스 선수가 공이 빠진 이후에 뭐 우리나라 선수 발을 밟아도 그냥 진행시키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 장면입니다. 이 PK가 없었으면 득실차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조 1위였을 텐데 감비아도 온두라스를 2대1로 잡으면서 득실이 우리나라랑 같죠. 만에 하나 나중에 득실차를 따져야 하는 불상사는 없길 바랍니다. 이 한 골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후 김은중 감독은 수비의 숫자를 더 늘리면서 수비 상황에서 5백을 형성하면서 5-4-1 형태로 경기를 진행했고, 결국 의도한 대로 스코어를 지켜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랑스를 상대로 첫 경기에서 승리한 부분은 너무 좋았고, 이제 2차전, 3차전이 남았는데 사실 김은중호가 U20 아시안컵 때도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경기를 거듭하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경기력이 떨어지고 결승을 못 갔는데, 이번 대회 또한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2차전, 3차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능력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아프리카팀 감비아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부디 2차전에서 온두라스를 잡고 조별리그를 좀 유리하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U20 대표팀의 다음 경기는 26일 금요일 오전 6시 온두라스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